아줌마 카시타로입니다. 여러분 뭐니뭐니 해도 제철 과일, 제철 채소, 제철 음식 먹는 게 가장 맛있고 영양가도 높고 몸에도 좋습니다. 요즘 마트에 나가니까 단호박이 엄청나게 있더라고요. 단호박으로 할 수 있는 요리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단호박죽, 단호박습, 단호박 파이, 또 단호박 스콘, 단호박 푸딩, 단호박 퓨레 엄청나게 많은데요. 오늘은 제가 겉은 아주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달달하고 고급진 단호박 마탕, 단호박 빠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호박을 제가 데리고 왔습니다. 호박 고를 때는요 이렇게 딱 드셔보셔가지고 그 크기보다도 저기 묵직한 애들이 있어요. 그럼 무게가 좀 이렇게 나가는 거 그런 게 좋고, 짙은 초록색이 좋고, 또 골도 이렇게 확실하게 파여 있고 이런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잘라봤을 때 안에가 아주 짙은 황색 그렇게 좋고, 아직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꼭지가 아직도 막 초록색이고 파릇파릇하다 그러면 아직 그거는 후숙이 안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후숙 채소거든요. 그래서 이걸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안 되고, 맛이 없을 때 그냥 실온에서 놔두셔가지고 한 일주일 정도 놔두면 꼭지가 적당히 잘 마릅니다. 그럴 때가 가장 당도가 높을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자르실 때는요 이게 손 다칩니다. 이 칼로 손 다치는 거에 98%가 이 단호박 자르다가 다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전자레인지에 이 정도 크기면 한 6, 7분 정도 하면은 칼이 싹 잘 들어갈 정도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이렇게 자르시면 아주 잘 들어가요, 칼이. 이렇게 잘라봤을 때 이렇게 막 진한 황색, 정말 잘 익은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당도가 아주 좋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다 하지 않고 반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만. 일단은 요 안에 씨앗을 다 이렇게 뺏겨 주셔야 돼요. 씨를 다 빼주시고, 요 안에 이렇게 실 같은 거 있잖아요. 고기에 나중에 살짝 쓴맛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까지도 저는 이렇게 깨끗하게 뺏기겠습니다. 자, 깔끔하죠? 자, 그렇게 해서 요거를 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볼게요. 칼질 하실 때도 이렇게 해서 일단은 자리만 잡아놓고 이렇게 위에서 누르시면 아주 안전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꼭지 있는 부분만 이렇게 날려주세요. 이거는 맛이가 없습니다. 자, 요렇게 생긴 채소는요, 여기는 얇고 여기는 두껍고 그러기 때문에 자를 때 조금 요령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요런 식으로 돌려서 이렇게 자르다 보면은 거의 균일하게 요거를 이제 튀길 준비를 하는데요. 요런 봉투에다가 다 넣어주시고, 자, 넣어주시고, 요거는 지금 감자 전분이거든요. 감자 전분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넣고 약간 공기가 들어가게 한 다음에 흔들어 주시면은, 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그 골고루 아주 얇게 묻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다시 요런 바스에다가 이렇게 털어야 나머지 엑스트라 그 전분이 털려요. 그냥 이 상태로 하게 되면 너무 많이 묻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제 살짝 이렇게 털어서 필요 없는 전분은 털어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튀김 준비 끝났습니다. 자, 이제 단호박을 한번 튀겨 보겠습니다. 기름은 한 2컵 정도? 2컵 정도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제가 지금 오늘 단호박 준비한 게 한 500g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거기에 이제 한 2컵 정도 하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감자 전분을 한 이유는요, 조금 더 바삭하게 튀길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소스랑 뭐 이렇게 막 버무릴 때 덜 부서집니다. 얘가 이제 단단하게 약간 바삭바삭거리게 튀겨지기 때문에 나중에 소스랑 버무릴 때 좀 덜 부서지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렇게 딱 그 단호박을 넣게 되면은 얘가 수분이 많아서 많이 튀어요. 근데 이제 그 튀임 현상도 조금 이렇게 자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단호박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 많잖아요. 그 수분도 조금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조금 더 안에가 촉촉합니다. 겉은 바삭하고.
자, 그리고 이제 온도를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보통 튀김 온도가 180도지만 180도에다 튀기면 얘가 금방 탑니다. 안에는 안 익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80도로 온도를 올리시고요. 180도까지 올라갔으면 다시 중약불로 줄여서 조금 낮은 온도에서 튀기는 것이 좋습니다. 온도는 어떻게 체크하느냐? 손을 넣어본다? 뜨겁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온도계가 있는데요. 나 이게 없다. 그러면은 이런 쇠 젓가락 있잖아요. 쇠 젓가락. 이거를 이렇게 딱 넣어봤을 때 이 주위에 이렇게 기포가 다다다닥 붙으면 그게 180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기까지 기다렸다가 180도까지 올라갔으면 불을 줄여보겠습니다. 자, 180도까지 올라가서 이제 삑삑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낮춰주세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온도가 내려갈 때까지 기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좀 어려운 거예요. 튀김 온도 맞추는 게. 그러니까 정말 아주 높은 온도에서 튀겨야 되는 그런 해산물 종류가 있고, 이렇게 과육이 좀 약한 것들은 조금 낮은 온도에서 튀기는 것이 좋은데, 처음부터 낮은 온도에서 하게 되면 굉장히 떡집니다. 기름이 바삭하게 안 튀겨지고. 그래서 일단은 온도를 높여주시는 것이 좋고요. 자, 어느 정도 이렇게 온도가 좀 내려갔어요. 내려갔으면 이거를 탈탈 털어서, 그리고 이제 용기에 따라서 이걸 한 번에 다 넣게 되면은 튀김 온도가 확 내려가겠죠. 그죠? 그럼 또 떡집니다. 또 떡.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 용기의 한 50%, 60% 정도까지만 튀기셔야 바삭하게 잘 튀겨집니다, 여러분. 요 정도 크기면은 한 3, 4분 정도 튀기면 되는데, 일단은 겉이 아주 노릇노릇할 정도로, 그래야 안까지 다 익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아주 맛있게 튀겨졌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제 튀겨졌는지 안 튀겨졌는지는 중간에 한번 이렇게 눌러보시면 젓가락이 쑥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쇠꼬챙이로 이렇게 찔러봐서 쑥 들어가면 다 익은 겁니다. 이 기름을요, 버리면 아깝잖아요. 사실 요 나머지 기름 때문에 튀김 요리 잘 안 해 드시는 분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는요, 쓰셔도 됩니다. 한번 걸러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한 팁으로 요거 걸르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그 여과지예요. 커피 종이, 커피 필터 그거고, 요거는 드리퍼죠. 다이소 가면 한 3,000원이면 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뜨거운 것도 괜찮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지금 전분 때문에 찌꺼기가 많잖아요. 이렇게 지금 걸러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깨끗한 기름입니다, 여러분. 찌꺼기 하나도 없이 이렇게 완전히 맑게 이렇게 기름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계란 후라이 하거나 집에서 이렇게 뭐 볶음 요리 하거나 그냥 그렇게 뭐 볶음밥하고 이럴 때 쓰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튀긴 기름을 계속 튀김 기름을 또 쓰고 그러는 건 안 되지만,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꿀팁! 자, 이렇게 맛있게 튀겨진 단호박하고 이제 소스를 만들어서 버무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일단은요, 아까 지금 걸은 거 이렇게 맑게 지금 걸러졌거든요. 요거를 다시 또 쓰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버리지 마세요, 제발. 이걸 왜 버립니까? 여기다가 저는 이제 설탕 중에서도 그냥 갈색 설탕이나 흑설탕을 쓰는데, 요 궁합은 흑설탕이 더 맞습니다. 이게 살짝 향이 있어가지고 요거랑 궁합이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는 흑설탕을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보시면은 조청입니다, 여러분. 찹쌀 조청. 또 이제 꿀로 대체 가능한데, 저는 왠지 조청이 더 맞아요. 요 요리는 제가 요것저것 다 해봤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조청이 맞는단 말이야. 아주 요게 고급진 맛이 나는 이유가 바로 얘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메이플 시럽. 메이플 시럽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리고 워터, 물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요때 이제 다 재료가 들어갔을 때 불을 켜주시면 돼요. 자, 요 이제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제가 이제 오란다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설탕이 들어간 그런 그 시럽에는요, 가능하면 젓지 않는 것이, 나중에 너무 딱딱해지니까, 이렇게 묻었을 때, 월 재료에 묻었을 때 너무 딱딱해지니까 가능하면 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이렇게 까불어서 설탕을 녹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바글바글 다 끓었어요. 다 끓었을 때 불을 좀 줄이시고요. 이거를 파라라라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저어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제 이 시럽이 거의 졸을 때까지, 없을 때까지 졸여주시면 돼요. 요럴 때 보시면 만약에 감자 전분을 안 해주면요 엄청 뭉개져요. 이게 살이 너무 연해가지고. 근데 요렇게 감자 전분으로 바삭하게 튀긴 거는 그렇게 망가지지가 않더란 말이죠. 약불로 계속 저어서 졸여주시면 돼요. 안에까지 깊숙이 파고들게. 요거 하시기 전에 깜짝 놀랄 준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엄청 맛있습니다. 이렇게 슬슬 저어서 웬만하면 단호박 안 다치게 아주 윤기가 좌르르르 흐르죠. 자, 이제 시럽이 거의 다 이제 없어졌을 때쯤에 요거는 지금 집에 가지고 계신 좋아하는 견과류를 넣으셔도 되고요. 요즘에는 이렇게 막 세트로 한 입에 톡 털어넣게 뭐 홈쇼핑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그냥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거. 그렇지만 너무 단단한 견과류는 아니고 이렇게 아몬드랑 캐슈넛, 그다음에 호두 뭐 요 정도입니다. 이거 좋아하는 거 호박씨도 괜찮고 해바라기도 괜찮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거의 시럽이 없잖아요. 시럽이 없을 때 이제 잘 붙여줬어요. 불을 끄시고 워낙에 이게 지금 소스 자체가 기름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한 번은 더 기름을 빼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기름을 한 번 쭉 빼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너무나 맛있는 단호박 바스 완성됐습니다. 자, 여러분 단호박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주 변신의 여왕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 단호박 이런 마탕 종류, 바스 종류는 이렇게 꼬치로 먹어야 맛있더라고요, 포크보다. 게다가 이게 지금 이 견과류랑 아주 궁합이 좋아서요. 이거 보세요, 이거.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고구마한테는 좀 미안한 말이지만 고구마 마탕하고는 그냥 차원이 그레이드가 다릅니다, 여러분. 너무나 고급지고 너무나 달콤하고 바삭하고 촉촉하고 그러네요. 이 단호박이 비타민도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뭐 A, C, E 다 풍부하고요. 면역력에도 굉장히 좋고 또 염분 성분을 배출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눈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단호박도 제 영상 단호박 스프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건강에 좋은 단호박 요리 많이 해 드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맛있게 드세요. 바이.